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0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이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일요일 저녁 시간 항상 이제 다음 주를 위해서 또 이제 준비하는 이슈 체크 또 이제 일정 체크들을 이제 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금요일 날 미국장은 뭐 보합 고도로 마감하긴 했지만 다음 주 약간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미국 소매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좀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타겟 이런 기업들이 이제 쇼크를 내면서 사실상 인플레 우려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장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또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됐죠. 일본으로 이제 건너갔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한국에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쪽에 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반도체 쪽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한미 정상 모두 이제 평택 공장 방문해서 그 안보 동맹을 이제 넘어서는 기술 동맹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분야 미국 공장을 또 이제 13조 원 투자 확정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른 또 최대 수혜 기업이 무엇인지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주말 상간 나온 이슈들 또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전략들 생각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장 정리 그리고 이제 미국장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얘기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주 미국장은 좀 안 좋았어요. 뭐 나스닥도 이제 빠지긴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나스닥보다는 다우 지수가 뭐 덜 오르기도 하고 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탄력도가 이제 낮잖아요. 근데 이번 주 다우도 상당히 좀 빠졌다는 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5 거일이잖아요. 쭉 이렇게 긴 음봉으로 이제 밀렸다는 거. 그러니까 다우에 있는 여러 어떤 뭐 소매 업체들 또 에너지 기업도 많잖아요. 이런 어떤 기술주 아닌 기업들도 어떤 인플레 어떤 영향권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좀 무서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은 나스닥 지수가 이제 약보합 0.3% 마이너스로 마감했는데 3%까지 밀렸었어요. 그래서 급반등한 내용은 특별한 이유가 이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분봉으로 보면 막 급반등을 세게 했죠. 장 막판에. 그래서 이게 뭐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투항하는 물량이 쏟아졌다든지 어떤 공포 지수가 뭐 40, 50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때 버금가는 코로나 때까지는 코로나 그때 60 정도 올라갔었나요? 공포 지수가 미국에 하여튼 그 높은 수준까지 아직 안 올라갔어요. 30도 안 돌파 안 했기 때문에 뭐 투항하는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없어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급반등한 내용은 좀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우 지수도 막판 똑같이 급반등하면서 밑꼬리를 크게 그렸고 저점은 마이너스 한 2% 정도 됐었네요. S&P 지수도 막판에 급반등했고 장중 2.3%까지 밀렸었다.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만큼 이게 좀 부정적인 어떤 방향에서 변동성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어떤 패턴들,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무섭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코스피 이제 200 야간 선물이죠. 0.7%, 0.73% 마이너스로 마감했네요. 그러니까 미국장보다 조금 더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장은 이제 약보합 정도? 혹여라도 이제 월요일 시작에 어떤 나삭 선물이 조금 뭐 0.5%요 정도 내외로 빠져서 시작한다면 만약 그 정도 수준까지 좀 빠진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한 0.67% 빠져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세권에서 좀 출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장 쪽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보면요. 미국장에서는 사실 그 존스앤존슨이라든지 유나이트 헬스케어 업종 있죠. 제약 업종, 헬스케어 업종, 뭐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 기업들도 올랐긴 했지만 많은 낙폭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고 보시면 이제 화이자라든지 일라일레 이제 대형 빅팜이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 인플레랑 상관없죠, 사실. 우리 약 먹는 데 있어가지고 인플레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뭐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뭐 타겟이라든지 이런 뭐 마트 이런 소매 회사들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건값 올라가니까 이제 소비가 주는 어떤 그 타격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릴리, 화이자 이런 뭐 오리지널 약품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에브비 뭐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안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머크 이런 회사도 안 빠지잖아요. 오히려 신고가네요. 야, 역사적 신고가를 내네. 머크. 하여튼 그래서 이제 뉴욕 거래소에 있는 헬스케어 업종의 이제 그 빅팜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오르거나 안 빠진다. 시장보다. 예, 그만큼의 인플레이션 방어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월마트 주가 한번 볼까요? 와, 월마트 주가가 이번에 빠진 게 얼마나 충격이 크냐면 사실 2016년 이래로 예, 뭐 긴축 있을 때 이렇게 좀 빠지기도 했어요. 긴축 이슈 있을 때. 근데 이번에 빠진 건 뭐 역대급이죠, 사실. 예, 그래서 중장기 평선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241, 481을 제가 진하게 칠하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으로. 그걸 완전히 이탈해 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보시면 과거 한 몇 년인가요? 한 7, 8년 이래로 예, 7, 8년 아니구나. 2016년 이래로 한 6년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이게 좀 장기화된 어떤 이 흐름이 좀 조정 구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패턴 자체가.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조정받은 게 뭐 이런 위치에서 요 정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아니라 이걸 완전히 붕괴했기 때문에 이 중장기 매물의 어떤 라인이 저항이 돼버린 거죠, 지금. 저항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이 어떤 장기화된 어떤 조정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이다. 지금 현재 하루 이틀의 어떤 시세 뭐 반등 나오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세적인 어떤 흐름 자체 속에서 이게 뭐 급반등은 좀 어렵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붕괴를 보여줬다는 거죠. 최근에 타겟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6년 이래로 2016년 뭐 이래로 보시면 중장기 평선을 뭐 완전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붕괴된 적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타겟도 조짐이 좀 보였네요. 헤드 앤 숄더 형태. 약해졌으니까, 시세가 약해졌으니까 이전에 중장기 이평선 작년 말 올해 초 정도 한번 이탈했죠.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완전히 그냥 붕괴시켜 버린 거죠. 여기 고점대를 돌파 못하고 저항받았잖아요. 헤드 앤 숄더죠. 그리고 이제 붕괴 딱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1, 2위 소매 업체가 어닝 쇼크 내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 다른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다는 거를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감을 이제 주초부터 좀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 하나 좀 볼게요. 월마트 타겟 쇼크 또 올까 해서 미국 증시 바닥은 어디인가 해서 이렇게 뭐 마트에서 물건 구매하는 사진을 좀 게재를 했는데, 이번 주 증시 향방은 실적을 발표할 소매 업체들에 달렸다. 지난주 월스트리트가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어닝 미스에 흔들렸다. 과매도 상태. 지금 좀 많이 빠진 과매도 상태잖아요. 우리가 여러 어떤 지표를 볼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뭐 쇼크 나오는데 이게 뭐 과매도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밀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이렇게 좀 밑꼬리 그리면서 나왔잖아요, 금요일 날. 근데 그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가장 메인 실적이 이렇게 좀 부진한 게 나왔고 또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게 부담인 거죠. 주초부터. 그래서 단순한 실망감이 아니라 이제 현실화된 거잖아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의 어떤 혼란 속에서 비용이 치솟고 있고 이 여파로 소비자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봤기 때문이다. 지난주 이제 충격이 더 컸던 것은 이제 미국 소매 판매 수치가 매우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표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다는 거. 결국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운송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부담이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상치도 좀 보수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그런 어떤 아쉬운 게 아니라 뭐 충격적인 시세의 폭락이 이제 나타난 거죠. 많은 소매업체들이 이번 주 실적을 내놓을 예정으로 지난주의 폭발적 상황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은 이들의 실적을 세심하게 뜯어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죠. 예, 다음 주는 코스트코, 베스트바이 이런 이제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서 울타뷰티, 메이시스틱스, 달러트리, 달러제네럴 등이 실적을 내놓는다. 이런 기업들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이 두 개 기업은 알겠네요.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통기업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만약 이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이미 매우 민감해진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부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번 금요일 날 낙폭 대비해서 이제 쭉 올라왔던 이유는 이제 기술적 반등, 과매도권에 들어있는 어떤 심리에서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최고점 대비 20% 이상 뭐 모든 지수가 떨어지면서 약세장의 어떤 통계적 어떤 수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약세장에 이제 진입한 건 사실이고 사실상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의해서 전략상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바닥이 확인됐거나 추세가 전환됐다는 그런 시그널이나 명분 또 뭐 악재 소멸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먹구름 낀 어떤 증시 어떤 환경에서 번개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번개라는 건 급락이죠. 어떤 뭐 쇼크 내지는 어떤 뭐 그런 거, 텐트럼, 이제 발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듬성듬성. 또 이유 없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또 뭐 ETF 이런 어떤 것들이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파급되고 이제 전염되는 그런 시세의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리스크 관리에는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제 나왔던 거는 이번 주 시세에서 이제 미국장보다 한국장이 좀 나았죠. 그리고 미국장보다 또 중국장이 괜찮았죠. 중국의 어떤 뭐 경기 방어 의지, 부양 의지, 또 금리나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해 증시를 바닥권에서 좀 탈출시키려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뭐 완벽히 탈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뭔가 좀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거나 근데 아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참 그제 3프로 TV인가 거기서 이제 한 중국 전문가분 이제 나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 15억인가요, 16억인가요? 중국 인구가 의료 체계도 이제 뭐 선진국 대비 열악한 어떤 국가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미국이 인구가 3.3억 명 정도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100만 명이 죽었잖아요. 100만 명이.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 퍼지면 사실 이게 델타 때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만약에 이제 이걸 그냥 열어둔 채 그냥 한다면 그냥 관리 수준으로 백신과 치료제로 관리 수준으로 한다면 이게 억 단위로 걸릴 것이고 당연하겠죠. 억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이제 2, 3억 단위로 걸릴 수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그럼 이제 사망자가 이제 확률적으로 나오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렇죠. 이게 보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2, 3억 명이 아니구나. 이게 걸리면 진짜 우리나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절반 가까이 걸렸죠. 뭐 6, 7억 명 뭐 이런 식으로 걸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이게 단순히 100만 명은 훌쩍 넘을 가능성도 없고 수백만 명 내지는 1000만 명 단위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중국 그 고위급에서는 논의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는 이유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사실 뭐 예전에 중국이 이제 일본의 침략으로 이제 사망한 이제 중국 이제 국민들의 숫자가 한 160만 명인가? 근데 이 코로나는 사실 그 수준하고 비견할 수는 없는 정도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빗장을 풀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뭐, 야, 뭐 저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의 사정상.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은
지금 가장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이제 공급망의 어떤 차질입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인플레를 더 이제 강화시킨다든지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세가 조금 더 이제 뭔가 좀 완화된다든지 하면 점점 개선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뭔가 경기에 대해서 잘 어떤 조치를 취하는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면 그나마 이제 이런 막 경착륙 같은 어떤 흐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번 주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여기서 좀 눌림 나오는 어떤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소매업체 실적에 좀 달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내렸다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좀 하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126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장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요. 또 미국장이 또 폭락이 나오면 또 같이 빠질 수 있으니까요. 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플레가 가장 문제다.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영상 또 주제가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현대차 그룹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팅 한번 좀 보면서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게 이제 뉴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대차가 이제 그 전기차 공장을 이제 전용 공장이죠. 이걸 이제 확장하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딜레이를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시점에 확정 발표하는 걸로 아마 스케줄을 잡았던 것 같아요. 북미 전기차 공장 확정 등 총 13조 원에 대한 투자를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생산 30만 대 규모로 25년 가동을 예정에 두고 있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내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북미 전기차 공장을 확정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북미 전기차 공장에는요 7조 원 정도 투입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제 자동차만 하지 않죠. 미래 이제 앞으로 로봇하고 이제 UAM 쪽으로가 이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6.4조 원을 투입한다. 6.4조 원을 투입해서 로봇과 이제 UAM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등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발표할 걸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거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점점 더 점유율들을 높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기차 분야 76% 점유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압도적이죠. 어쨌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앞으로 이제 최대 어떤 수혜주,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은 현대오토웨버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려왔어요, 사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확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자율주행이 UAM과 로봇 쪽에도 당연히 연결되고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또 인공지능을 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어떤 확대와 이제 어떤 코어 비즈니스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전략상 녹여내야 되고, 그 종목이 바로 현대 오토웨버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 매출 비중이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30%를 달성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룹 내 어떤 위상과 또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이번 투자건들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바이의 어떤 장기 성장과 또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 밸류에이션 확장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급성장 중, 지금 북미 쪽의 전기차 시장이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이죠, 지금. 올해 1분기에도 미국 전기차 시장은요, 전년 동기비 63%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성장하는 지역으로서 진출을 해야겠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또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거기에서 현대 기아차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또 지켜 세웠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각각 4%, 5%의 점유율이었는데 연초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 그리고 EV6를 수출하여 6천여 대, 5천여 대씩 판매를 하면서 점유율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의 북미 쪽에서의 어떤 행보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주가가 지금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소폭 낮은 수준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정도 받고 있다, 비슷하게 받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미래차에 대한 대응 속도가 다소 늦었다는 우려, 이제 공장 확정이죠. 예, 그게 디스카운트로 작용했는데 이번 발표는 상당히 공격적이었고, 또 이제 글로벌 대비 빠른 편에 속한다는 일정을 발표했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포팅을 이제 쓰셨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요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분께서 가장 제가 볼 땐 제 개인적으로는 인사이트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 이제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퍼 배수 전망은 7.8배, 내년도는 7.5배, 내후년도는 6.9배. 현대차의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 현대차 이제 판매는 14만 대 정도였는데요. 26년쯤 84만 대, 2030년에 MS 7% 차지해서 187만 대를 점유하겠다. 전기차 비중은 36%, 그룹 내에서, 그래서 이제 현대차 내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요. 현대차의 2030년까지의 전기차 라인업 계획은 SUV 중심의 차종을 확대하겠다. 100% 전동화, 그리고 지역 특화의 어떤 모델을 출시하겠다. 유럽, 미국, 뭐 중국, 뭐 그 지역의 어떤 특화된 모델을 출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고요.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아직 이렇게 높아져도 7%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포텐이 가장 큰 영역, 그리고 지역이 바로 현재 미국 시장이다. 미국에서의 어떤 현대차 그룹의 입지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그만큼 배터리 조달 자체도 이제 또 현대차 그룹이 원활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기사 하나 좀 나온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이폰이 전면 카메라 있죠. 우리가 휴대폰 앞쪽, 우리가 셀카 찍을 때 주로 쓰는 전면 카메라 부분을 이제 중국과 일본 업체 카메라를 썼는데 한국산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LG노텍 제품을 아이폰 14에 이렇게 셀피 카메라에 탑재를 한다고 하니까요. 또 이제 LG노텍이 또 호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점점 이제 애플이 국내 기업에 대한 특히나 이제 중국 업체는 뭐 중국이라는 또 그게 또 미국과 또 대치되는 그런 국가고, 또 이제 품질 문제가 또 불거졌다고 하네요. 그만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점점 더 애플이 더 가지고 있다. 애플카는 뭐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LG노텍의 어떤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내용이 좀 나왔다. 중국 카메라 업체 품질 테스트에서 품질 문제가 좀 불거졌다. 전면 카메라는 중국 업체와 일본 샤프가 주요 공급사였다. 이제 저가형 부품이라고 해요, 전면 카메라가.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아이폰 14부터는 이게 좀 달라지네요. 자동 초점, 이제 오토포커스라고 하죠. 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고도화되고 부품 단가가 올라가서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는 전작 대비 단가가 3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제 저가를 붙이는 카메라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LG노텍의 이제 고사양 또 고품질의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된다고 좀 판단한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전면 카메라는 LG노텍과 일본 샤프 등 2개 업체 중심으로 공급을 한다 해서 중국 업체가 탈락하고 한국 업체 LG노텍의 입지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기사가 주말 상간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목도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소매업체 실적이 또 전체 지수 차원의 어떤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제 책 중에서 이제 실전 투자 강의라는 제목의 이제 책이 있는데요. 투자자가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감정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이때 지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능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생각은 지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이디어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중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보며 논리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 논리는 틀릴 수도 있지만 논리가 아주 없는 것과는 다르다. 이들은 어떤 뉴스나 사건에 대해서 순전히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투자의 어떤 실력이 향상되고 또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 철학, 가치관이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게 있어야지만 대중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의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이 차이점의 전문가 아니다. 이미 말했듯이 게임꾼들은 단기적으로 작은 이익을 보고 행동한다. 그에 반해서 투자자는 큰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때는 몇 년을 보고 투자하며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입증되기를 기다린다. 투자자는 시세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즉 자신이 수익을 올렸는지 잃었는지에 상관없이 시세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빠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 있고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그 기업을 바라보고 막 판단하고 감정상 소용돌이를 치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생각이 내 어떤 투자 아이디어와 내 어떤 방향이 맞았는지의 여부를 이제 검증하고 입증하는데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 시세란 개인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도 물론 잘못 생각하거나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세를 감정적으로 내 상황과 대비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은 좀 좋진 않다. 이런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또 투자의 현인의 어떤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면 또 계속적인 또 각자에 맞는 또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다음 주를 또 준비하는 그런 전략들, 생각들,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네, 하여튼 시장이 아직은 뭔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아직은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환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 속에서도 계속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실력들을 높이기 위한 스터디 계속 해나가면서요. 또 시장은 또 사이클이죠. 좋은 구간이 오고 또 그 구간에서는 실력 있는 자들이 또 큰 수익을 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구간에서도 이런 상황을 회피하거나 눈 감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거나 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를 이어나가는 게 저는 맞는 현명한 투자들의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주 시장에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